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0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 단원이죠. 일단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를 이해해야 하는 그 학습활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높임 표현이죠. 이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서술어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높이는 건데요. 서나말어미, 의시,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깨서 주무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사격조사 깨를 쓰거나 특수어휘인 뵙다, 들이다 등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선생님께 들이다 이렇게 부사격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실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높이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낮추어 말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종결 표현이나 보조사 요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결 표현은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서 하십시오체, 하계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저 지금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를 높여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격식체, 비격식체 요 내용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시간 표현입니다. 자, 시간 표현은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거나 이제 동작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된 것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시점보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하고, 요것을 실현할 때에는 서나말 어미, 관형 사형 어미, 그리고 요걸 쓰고요. 그리고 엇이나 엇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현 방법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시제의 경우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선어말 어미 는, 니은, 관형 사형 어미 는을 사용을 하고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가 없이 나타나거나 관형 사형 어미 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구분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사와 이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 get을 사용하거나 관형 사형 어미 것을 붙여가지고 것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작상의 경우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뉩니다. 진행상의 경우에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고 있다나 가다를 사용하여 실현을 하고요. 완료상은 동작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완료된 뒤에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있다, 버리다 요것을 통해서 실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사건 시와 발화 시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으로 피동 표현입니다. 자, 이제 피동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정리된 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은 일단 단형 피동의 경우 동사의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한 피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다라는 동사에 이를 붙여서 꺾이다
이런 식으로 피동사를 만드는 거죠. 다음 장형 피동의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연결어미 어와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한 이 어지다를 통해서 통사적 구성에 의한 피동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끄다를 불이 꺼지다, 이렇게 어둡다를 어두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형 피동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기타 피동. 소설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듭니다. 걱정되다, 사용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 명사 뒤에 전미사 받다나 당하다를 붙여서 사랑받다, 거절당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피동 표현의 경우에는요, 이중 피동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 피동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꾼다거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용 표현입니다.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실현 방법은 정리된 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용할 부분은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하고요. 조사라고를 사용하여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제 조사 없이 인용하는 문장 뒤에 동사 하다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건데요. 인용할 부분을 이 자신의 표현으로 적절히 바꾸어 조사고를 사용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을 바꾸기 때문에 종결 표현, 인칭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등이 모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예를 들어 친구가 어제 내일 비가 온대라고 말했어요. 그걸 오늘 말한다면 당연히 이제 내일 비가 온대,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용 표현까지 봤었고요. 다음으로는 어휘의 표현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태도나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압하다나 압도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상대편을 완전히 누르고 꺾어버린 느낌이 날 것이고, 이제 고전하다 이런 표현이 쓰인다면은 이제 힘들고 어렵게 싸우다가 겨우 이긴 느낌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태도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전문어와 사고도구어입니다. 전문어의 경우는 특정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어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가 되겠죠. 사고도구어의 경우에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한다와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대화의 원리와 담화 간습입니다. 대화의 원리의 경우는 이제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의 원리는 관련성의 경률, 양의 경률, 태도의 경률, 질의 경률, 이러한 이제 경률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공손성의 원리는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지킬 수 있는가,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는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이 공개적인 자기 이미지를 지켜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지, 체면을 손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공동체의 담화 관습입니다. 이제 옛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신경 썼던 그 공동체의 담화 간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과 관련된 속담을 통해서 어떤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과 그 속담의 뜻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옛날의 담화관습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담화관습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옛날의 담화관습과 오늘날 공동체의 담화관습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같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선음할 어미 니은을 통해 확정적인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는 내일 영국으로 떠난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합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도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